지금 한국에서 비트겟 쓰시는 분이라면 오늘이 마지막으로 평소처럼 접속되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로그인 화면에서 멈추고 출금 버튼이 얼어붙으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자산은 지금 빠르게 옮겨두셔야 합니다. 차단은 번개처럼 한 번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앱 설치가 막히고 그 다음 업데이트가 끊기고 마지막에 접속 자체가 닫힙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짐을 빼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이미 징후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혔고 비트겟도 그 흐름 안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깔기도 최신 버전으로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무서운 건 다음 단계입니다. 금융당국 압박이 세지면 앱만 막히는 게 아니라 접속 제한까지 붙습니다. 어느 날부터 화면이 하얘지고 웹도 더디고 인증 과정이 꼬이는 식으로 불편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비트겟에 남아있는 코인과 현금성 자산을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신속히 옮겨두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이번 건 단순한 오류가 아닙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들에 대한 신고가 안 된 곳은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고 그 여파는 결국 이용자에게 떨어집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당장 설치된 앱이 당분간은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힌 순간부터 보안 패치도 멈추고 기능이 하나씩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접속까지 막힐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 설치 자체가 막히면 시작도 못합니다. 웹으로 접속하면 되지 않냐고 하시지만 웹사이트도 제한이 걸릴 수 있어서 어찌저찌 들어간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차단의 첫 번째 원인은 FIU 미신고입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분류됩니다. 신고가 없으면 국내 규정 테두리 밖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재. 두 번째 원인은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 요청을 받아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히는 문 앞에서 컷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에 세금 이슈까지 겹칩니다. 국내 거래소 쪽에는 앞으로 과세가 붙을 가능성이 커지는데 해외 거래소는 과세 집행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서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핵심은 접속이 될 때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출금이 지연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 제일 싸고 제일 빠릅니다. 가장 안전한 방향은 비트겟에서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자산을 내 손 안으로 옮겨두는 것입니다. 거래소는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지만 지갑은 내가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불안할수록 열쇠를 내 손으로 가져오세요. 물론 VPN으로 우회 접속을 시도하는 분도 많습니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은 미끄러운 빙판입니다. 보안 문제와 법적 리스크를 함께 감수해야 하고 한번 삐끗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됩니다.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마음이 편하냐고요. 원화 입금은 편할 수 있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선물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수료도 체감상 더 비싸고 과세가 현실화되면 손에 남는 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거래소를 대안으로만 보지 추천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핵심은 레버리지를 쓰면서도 한글 지원과 원화 입금이 되고 수수료 부담이 낮은 쪽으로 길을 찾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 이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제가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이 되며 수수료가 저렴한 곳들로 추려놨습니다.
그중에는 가입만 해도 $100를 주는 이벤트를 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옮길 거라면 똑같이 옮기더라도 혜택이 있는 쪽으로 똑똑하게 이동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이제부터는 옮겨간 뒤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코인 선물 거래 단타의 기본기를,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가 정리되면 손이 덜 흔들립니다. 선물 거래는 현물과 달리 레버리지를 쓸 수 있어서 작은 움직임에도 수익과 손실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단타는 더더욱 자리 싸움입니다. 좋은 자리에서만 들어가면 레버리지가 칼이 되고, 나쁜 자리면 칼날이 내 쪽으로 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심장이 철렁할 정도로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가면 시장의 파도에 휩쓸립니다. 단타는 특히 진입 타이밍이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먼저 용어부터 아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 쪽에 서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자세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입니다. 중요한 건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유리한 자리에서만 들어가는 습관입니다. 롱이 유리한 그림이 있는데 숏을 잡으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숏이 유리한데 롱을 잡으면 손이 떨립니다. 신호를 기준으로 움직이세요. 롱이 유리한 자리는 보통 바닥에서 한 방에 잡히지 않습니다.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시장이 방향을 정했는지, 그냥 순간 반등인지, 그 차이를 읽는 게. 롱은 상승 추세가 눈에 보일 때 잡습니다. 차트가 여러 번 고점을 높여가며 계단처럼 올라가면 시장이 올릴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억지로 거꾸로 서기보다 흐름에 올라타는 쪽이 유리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갈 때, 이걸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많은 트레이더가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늘어나면 시장 참여자가 진짜로 붙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조합은 상승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롱 포지션을 잡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재료는 가격을 들어 올리는 불쏘시개가 됩니다.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이 유리한 자리도 바닥에서 예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락 추세가 계속되는지, 반등이 힘없이 꺾이는지 그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싸 보인다는 이유로 롱을 잡는 순간 계좌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숏은 하락 추세가 명확할 때 잡습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나오면 시장이 내릴 힘에 지배되는 중입니다. 이때는 반등만 믿고 롱을 고집하면 계속.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흔히 하락 신호로 해석하고 숏 포지션을 고민하는 트레이더가 많아지는 구간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장면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이 힘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올라가도 속은 비어있는 느낌이라 곧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의 가속 페달이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터지면 공포가 번지고 매도가 몰릴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초보가 실수합니다. 뉴스 하나만 보고 바로 진입하거나 차트 한 캔들만 보고 결론을 냅니다. 신호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겹칠 때 훨씬 강해집니다. 겹치면, 그리고 보조 지표를 제대로 쓰면 판단이 훨씬 편해집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고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감이 아니라 근거를 늘려주는 도구들입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입니다. 수치가 70 이상이면 과열로 볼 수 있어서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돼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맥디는 추세의 힘이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를 읽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어느 정도로 흔들리는지, 변동성이 커지는지 줄어드는지 감을 잡게 해줍니다. 함께 보면 시장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에 골든 크로스가 뜨고 거래량까지 붙고 긍정 뉴스가 겹치면 롱의 근거가 여러 겹으로 쌓입니다. 반대로 데드 크로스에 부정 뉴스가 터지고 RSI 과열이면 숏의 설득력이 커집니다. 결국 정리는 이겁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한 뒤 들어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는 겁니다. 흐름을 거슬러 싸우기보다 흐름을 타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욕심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처음부터 크게 걸면 작은 흔들림에도 청구서가 크게 나옵니다. 초보일수록 레버리지를 낮게 두고 포지션 크기를 작게 잡아야 차트가 공부로 보이지 공포로 안 보입니다. 단타는 시간 프레임을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일봉만 보고 들어가면 늦고 너무 짧은 분봉만 보면 소음에 속습니다. 보통은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으로 큰 흐름을 보고 짧은 봉으로 타이밍을 잡는 식이 편합니다. 그리고 지지선과 저항선을 꼭 보세요. 예전에 가격이 여러 번 멈췄던 자리, 사람들이 몰렸던 자리는 다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며 돌파하면 롱이, 버티다 무너지면 숏이 유리해집니다. 롱을 잡을 때는 돌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강한 상승 뒤에 살짝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눌림목이 나오면 위험 대비 보상이 좋아지는 자리가 됩니다. 숏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힘없이 꺾이는 구간이 깔끔한 자리입니다. 다만 돌파든 눌림이든 거래량이 말이 안 되게 얇으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만 번쩍 올렸다가 바로 되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가격, 추세, 거래량을 같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볼린저 밴드는 상단과 하단이 고무줄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가격이 상단을 계속 두드리면 상승 압력이 강한 것이고 하단을 뚫고 내려가며 밴드가 벌어지면 하락 변동성이 커졌다는 신호가 됩니다. 맥디는 선이 교차할 때만 보는 게 아니라 히스토그램이 커지는지 줄어드는지도 보세요. 힘이 붙으면 색깔이 진해지는 느낌으로 커지고 힘이 빠지면 점점 얇아집니다. 이 변화가 롱과 숏의 타이밍을 도와줍니다. 다시 한번 비트겟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앱이 열릴 수 있어도 업데이트가 막혔다는 사실 자체가 빨간 경고등입니다. 접속 제한까지 이어지기 전에 자산을 먼저 빼두는 게 옮기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거래소에만 두면 그 나라 정책, 그 회사 정책에 내 돈이 흔들립니다.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면 최소한 열쇠는 내 손에 있습니다. 물론 거래를 계속하셔야 한다면 한국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대체 거래소로 원화 입금과 한글 지원, 수수료 조건을 비교해 두었고 가입 혜택까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거래소 이동 정보뿐 아니라 오늘 이야기한 단타 신호와 보조지표 활용 꿀팁도 보기 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바로 실전에서 헤매지 않게 꼭 한 번은 확인해 주세요.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조금이라도 길이 되어 드렸다면 앞으로도 더 쉽게, 더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차갑지만 방법은 따뜻하게 잡아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차트에서 롱과 숏 신호가 어떻게 겹치는지, 그리고 초보가 흔히 빠지는 함정을 어떻게 피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